자, 여러분들, 리액트 잘하고 싶죠? 왜 잘하고 싶죠? 소문이 많이 났어요? 리액트를 잘해야 된다고. 신입으로 딱 갔더니, 리액트 잘하세요라고 물어봐요. 처음에 이제 면접을 딱 갔어. 경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입으로 갈 사람인데 딱 앉아있는데, 리액트 많이 해보셨나요? 리액트 잘하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 그러고 있는데, 예? 했을 때 바로 다음 질문이 나오죠. 타입스크립트도 써보셨나요? 예? 뷰제이스도 좀 달아보셨나요? 아, 예? 이런 거지.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나가보세요. 예? 뭐 어떻게 된 거야? 실물 대답도 못했는데 나가보래.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다들 긴장해서 리액트를 잘해야 된다. 리액트 질문이 일본어로 나올 수 있다. 아니면 그 뭐지 모집 요강에 보면은 리액트 뭐잘 이해할 수 있는 자, 기초가 담기 뭐 닫혀 있는 사람,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뭐 뭐겠어요. 그냥 경험이 좀 있으면은 좀 적응을 잘하겠지. 이게 되게 좀 그죠? 리액트 잘하려면 일단요. 자 박수 한번 짜. 이런 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액션, 리액트가 반응. 이거 번역해 볼게. 얘는 그래도 번역이 잘 될 수도 있지만 한국어로 번역해 볼게요. 리액트 튜토리얼. 이제 번역 잘하네. 반응 튜토리얼. 근데 이제 반응이라고 번역되는 데도 있어요. 반응이라고 번역되는 사람 있어요? 반응. 반응 연습. 리액트 엑서사이즈는요? 반응 연습이라고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리액트는 반응이에요. 뭘 반응해 주는 거지? 데이터를. 네, 싱글 페이지에서 바인딩 해주는 걸 반응해주는 겁니다. 네. 굉장히 간단한 거. 굉장히 간단한 건데 잘 사용하면 아주 유용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리액트라는 거를 저희가 사용해 볼 거고요. 리액트라는 거는 보면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기에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도대체 라이브러리가 뭐냐?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 동네에도 있는 라이브러리. 네, 이렇게 빨간색.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도서관.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건물이고요. 이 안에 책이 잔뜩 있겠지. 그럼 가가지고 도서관에 들어가면 라이브러리 책 빌리러 가는 거죠. 필요한 정보만 빌리죠, 제가. 예, 그래서 총서에서 분류를 찾아 들어가가지고 이 책 찾을래요. 그래서 요즘 컴퓨터에다가 치면은 검색이 돼서 어느 칸, 몇 번째 열, 어디 뭐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분류로 딱 들어가면 책을 찾을 수가 있죠. 바로 라이브러리는요,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목적에 맞게 잘 분류해 놓은 놈이에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는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jQuery 얘기한 그 jQuery도 라이브러리예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그래서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거예요. 필요하면. 도서관에 책 빌릴 책이 있다. 그러면 그때 가는 거지 뭐 아무 때나 다 써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요거 라이브러리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쓰시는 거고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축이니까 네, UI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줄 때 쓰는 거다. 그리고 단일 페이지,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네, 리액트는 단일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구축하는데 사용한다. 그리고 리액트를 사용하면 재사용이 가능한 UI 구성 요소를 만들어서 재사용. 계속 똑같은 유형의 어떤 포맷이다. 그럼 그 포매팅에다가 데이터를 막 집어넣어 주는 건데 이게 아주 대규모 데이터인데도 굉장히 성능이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리액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리액트를요,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않으시도록 저는 리액트를 좀 격화시킬 생각입니다. 격화. 네, 격화. 너무 처음부터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딱 만들고 여기서 네 노드.js 깔고 노드.js 돌아가게 하고 막 따라가게 하면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러면서 코딩하고 검정 화면 때려가지고 탁 치면은 뭐가 돌고 있는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어요. 뭐 설치하면 막 돌아가요. 뭐 검정 화면에서 뭐가 설치됐다고 하고 뭐 설치 다 됐다고 하면 그거 이용해서 뭐 한다고 하는데 명령어 때리고 잘 안 돼서 명령어 계속 때리다가 어떻게 하다 또 되고 책 따라하기 하다가 안 돼. 그래서 리액트 포기하고 다시 뷰로 가볼까 해서 뷰로 가고
뷰는 좀 되네? 그러다가 리액트 뽑는 회사에서 가가지고 합격이 돼가지고 뷰 했었는데 그럼 이제부터 리액트 하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리액트 하고 있고 그런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뭘 잘했느냐 먼저 했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액트는요 라이브러리잖아. 그럼 jQuery도 그 이렇게 갖다가 그냥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다뤄보려고 해요. 먼저 여러분하고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하기 전에 요 앱을 만들 건데 이 앱은 요거 하고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를 가지고 와서 필요할 때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거. 리액트 회사 자체에서 자기는 홈페이지에서 그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분적인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부분적인 적용에도 상당히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질을 막 하고 있어요, 얘들이요. 워낙 싱글 페이지를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CDN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몰라요. 안 되는 줄 알아요. 돼요. 자, CDN을 갖다 쓰는 컨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CDN 방식으로 연습을 쭉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뭐지? 이거 싹 컨트롤 A 싹 지우시기 같이 갔네. 제가 이 톡으로 드린 거 있죠? 톡으로 드린 거. HTML 소스 있는 거? 네. 그거를 여기다 붙여 넣으세요. JS6 체크. 그래서 우리가 리액트에서 사용되는 자바스크립트, 에크마스크립트 6에서 등장한 이런 애들을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많이 쓰는 애들이 누군지 어떤 거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거 살펴보는 것부터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크마스크립트 6 버전 문법 체크 사전 체크. 이거를 너는 아느냐? 이겁니다. 클래스 우리 아직 안 했거든요. 클래스 하지 않았어요. 클래스도 안 했구만. 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그 리액트 할 때 저희가 사용하는 거 그리고 화살표 함수 했죠? 네, 새로운 변수 선언 바레 콘스트 했죠? 네, 그거 얘기하는 거야. 바레 콘스트. 화살표 함수 5-2-2 맞나? 우리 지금 여기 번호 써놓은 거거든. 우리 아직 안 한 거 클래스 아직 안 했어요. 내가 너무 빠르다는 게 이런 거 안 했는데 지금 들어간단 말이에요. 없는 대로 부족한 대로 일단 들어갈 겁니다. 예, 넘버링이 틀리네. 이거 나중에 넘버링 나오면 제가 여기 넘버링 다시 붙일게요. 화살표 함수는 5-2 맞고 새로운 변수선은 2-1 네, 맞고 바레 콘스트 배열 메서드 우리가 이제 요 맵 메서드를 썼는데 들어가야 되겠다. 배열 메서드 맵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맵은 뭐다? 배열을 돌면서 자동 이제 확인 여기서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자 배열을 자동으로 돌면서 목록을 만들어준다. 네, 맵이 그렇습니다. 배열 메서드 편을 이제 내일 제가 할 건데 그 메서드 중에 또 맵 메서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콘스트에다가 제가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ARR1 이런 배열 메서드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세 개의 값을 쓴다고 하고 요즘 과일값이 비싼데 여기서 하나 먹어볼까요? 수박, 사과, 한강 뭐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과일 데이터 콘솔 찍어보시면 콘솔로 AR1을 찍어보세요. 네. ARR1 빨대로 찍으면서 볼까요? 네, 찍으면서 봅시다. 찍어봐. F12 열어. 나오는 거 확인. 나와. 수박 단감. 수박 사과 단감. 나오죠? 네. 세 개. 자,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를 바꾼다고 그랬죠? 이 자체 데이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의 배열 데이터를 태그로 감싸서 새로운 배열을 만들고자 하는 거죠.
이걸 하려고 그런 거예요. 수박사과 단감을 싸가지고 H1택으로 싼다고 한다면 그걸 싸고 싶으면 원래 for나 for each를 써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죠. for of나 for each 메서드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 봤어. for of로 만들어 봐. 1번. 여러분들이 다 할 줄 아는 거지. for of를 사용하여 만들어 보세요. H1 태그로 데이터를 싼 후 새로운 배열에 넣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배열이니까 새로운 변수에다 담으시면 돼요. 새로운 변수. 새로운 변수. 어떻게 넣어야 돼? 일단 저 배열을 순회를 할 수 있잖아요. for of나 for each로 순환을 할 수 있죠, 순회. 순회를 하면서 배열 변수를 하나 새로운 걸 만들어가지고 그 새로운 배열 변수에다가 아니면 기존 배열에다가 값을 새롭게 업데이트를 하셔도 물론 되는데 이거는 내가 안 건드리려고 그래. 얘는 그냥 놔두고 새로운 배열 변수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태그를 싸가지고 다시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new arr1이라고 하나 만들고요. 네, 이렇게 리터럴하게 배열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for let x of arr1 네, 이렇게 해서 돌아 x를 돌아. 근데 이제 여기에 넘버링 할 수 있는 애가 없으니까 배열 순번을 만들어서 다시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넣어야 되잖아. new ARR에다 넣어야 되면. 그러니까 조금 복잡한 느낌을 가지셔야지 맞아요. 맵이 왜 나오게 됐는지의 배경이 이거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for 5부니까 또 얘는 또 for each에는 순서 번호가 들어오는데 얘는 순서 번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i는 0 이렇게 썼어. 그래놓고 여기를 돌아. for of에 for earn 여기가 for 끝나는 데죠? for earn 그러면 AR1을 돌아. 그러니까 수박사가 단감을 도는 거죠? 네, 수박사가 단감을 도는데 new ARR1에다가 대가로 i를 넣고 여기에다가 값을 넣는데 x를 그냥 넣지 말고 백틱 하시고 h1 h1으로 이렇게 싸고 그 사이에다가 달러 중간으로 x 이렇게 넣으시면 원 데이터가 여기 가운데 들어가서 탁 박히겠죠? 그래서 해당 배열에다가 쭉 집어넣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찍어보면 나오겠지? 포토존 로그 이렇게 찍어봐. 이거는 원래 원래 배열이고 이거는 새 배열 1. 여기다가 new array 1. 아이 뿔뿔 해주겠어. 아이를 여기서 뿔뿔. 할 일이 되게 많네, 그지? 네. 배열 순번 일씩 증가. 띠띠띠, 띠리리리띠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뉴 AR1으로만 보면요. 그 그냥 빈 배열이었는데 이 포문을 돌고 나면은 새로운 데이터가 이렇게
첫 번에 0번째 여기 돌면서 풀프레스니까 1번째, 풀프레스니까 2번째 하면서 0, 1, 2가 만들어지면 이게 주소지에 이렇게 생긴 애가 수박 단감 이렇게 들어가겠죠? 생기가 들어간다. 그죠? 원 데이터가 이거고 원래는 이건데 이렇게 데이터가 쌓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 맞죠? 수박사가. 근데 이게 왜 필요해서 이런 거를 태그로 싸는 거를 하게 됐을까요? 데이터를 태그로 싼다. 데이터를 태그로 싸서 화면에다 뿌릴 때는 태그로 싸서 뿌려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리스트는 li로 싼다든가 그 밑에 있는 li, 뭐 div나 스팬으로 써가지고 바꿔서 집어넣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생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개발자들이 for 오브만 쓰고 괜찮아 그러면 이제 for each가 있죠? for each로 만들어봐. 이번에는 for each 메서드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세 배열 만들기. 그러면 여기에다가 let arr 아니 new arr new arr2 이렇게 두 개를 두 번째 거를 만들고 빈 배열 네, 리터럴로 배열을 생성하시고 그 다음에 for each를 쓰는데 여기에 있는 for each 위 원본 for each 있죠? arr1 이걸 이용하는 거야. arr1 for each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갈 때 값과 순서가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만든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for each는 조금 더 편한 거지 메소드는 여기에 배열이니까 값 그리고 순서 idx 이렇게 들어가겠죠? for each가 되겠죠? for each 오케이. 그러면 기존 new arr2 두 번째 있는 애는 대괄호 해서 idx 순번 자동으로 얘가 증감해 주니까 그거 필요 없고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값을. 발? 발 집어넣는 거 맞아요? 근데 발을 그냥 집어넣으면 안 되지? 발을 그냥 넣으면 안 되지? 백팁. 이거랑 똑같네? 네, 이거 이렇게 만드는 게 똑같네. 이렇게 만드는 게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집어넣는데 여기가 이제 지금 제가 변수를 발이라고 했으니까 발 이렇게 하시면 H1을 만들어서 밑에 이제 세 배열 2를 또 밑에서 하나 더 찍어보세요. 세 배열 2. 2번 배열도 새로운 배열이 만들어서 들어갔는지 확인. 됐지? 세 배열 2도 이렇게 만들어져서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됐어요. 네. 그러면 항상 지금 여기서 꼭 나오는 게 뭐였어요? 배열을 만들고 거기에다 순서대로 돌리면서 넣고 요 과정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과정이. 바로 다이렉트하게. 그래서 맵이 그런 걸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맵을 이용한 3번. 주인공. 위의 새로운 배열 변수를 만들고 새로 할당하는 수고를 줄여주는 메서드가 맵, 메서드다. 맵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새로 맵을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변수를 바로 선언해요. 새로운 변수 세 번째를 선언해 볼게요. new arr3 세 번째를 만들고요. 그냥 여기에다가 바로 할당해요. arr1에 있는 맵 전부 매핑 돌면서 데이터를 매핑해줘 이런 뜻이에요. 맵이라는 게 밸류 갖고 들어가고요. 화살표로 그 값을 어떻게 할당해 주냐 그냥 리턴하게 할게요. 중괄호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값을 리턴할 수 있게 백틱을 해가지고 바로 만들게요. 여기다가 위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이 h1 태그를 만들어서 집어넣는 요거 요렇게 넣고 새 배열 3 밑에다 찍어보세요. 위에 거 카피했어요. 컨트롤 C, 컨트롤 D 3 새 배열 3
한 줄의 끝, 한 줄의 배열이 그냥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세 배열 원, 투, 쓰리. 결과는 똑같은데 만드는 과정이 지금 틀린 거예요. 맵은 그냥 한 줄에 끝났어요. 이렇게 해줘. 자, 예, 배열을 만들어서 그대로 중첩해서 쌓이게 딱 만들어주는 장치가 맵이라고. 그래서 맵을 많이 써요. 그리고 저걸 그대로 그 자리에 출력되게 했다 그러면은 배열 콤마되는 연결자만 우리가 조인, 네, 조인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랬죠. 네. 오케이, 그게 바로 맵이 되겠습니다. 네, 구조화를 먼저 할게요. 구조화. 네, 구조화라는 거는요, 이런 거래요. 구조화. 그다음 구조화로 넘어갈게요. 위에 거 맵은 일단 체크되셨죠? 네, 여기서 할 건 뭐냐면 배열의 값 있죠. 배열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죠. 왜 배열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요. 데이터를 싹 끌어와가지고 화면에 착 뿌릴 때 다 배열 안에 객체가 들어가 있죠. 배열이에요. 그래서 객체를 분류하다가 배열처럼 뿌리려고 그러면 그것도 객체를 배열로 만들어야죠. 네, 키값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배열을 주로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열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제도의 역사가. 배열의 값을 각각의 변수에 담는 방법인데 기존 방법, 기존 방식은 무엇인가? 네, 기존 방식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거지. 어떤 값이 있어요. 음, 리스트가 하나 있다고 봅시다. 리스트. 네, 리스트가 있고 여기에 값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죠. 현대삼성, LG 뭐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세 가지 대기업 이름이 딱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따로따로 변수에다 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 리스트에다가 콥이라는 변수 1, 2, 3를 만들어서 렛 한번 해볼게요. 콥 1, 코퍼레이션 줄여서 콥 1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여기다 담고 싶어. 그러면 첫 번째 현대는 여기다 담. 세 개를 만들어, 세 개. 그러면 각각 변수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따로 담아가지고 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게 당연한 거지? 여기에서 퍼다가 데이터 하나씩 퍼다가 여기다 넣으면 되죠. 이렇게 퍼다가 예, 퍼다가 여기다 넣으면 되죠. 이거 기존 방식에 개발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그대로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일이 이제 빈번해지다 보면은 이거 개별적으로 지금 여기가 데이터 하나라서 그렇지. 이 배열 값이 이만한 객체였고 이 배열 값이 이만한 배열이었고 그러면 그거 하나 툭 띄어다가 여기다 툭 집어넣는 일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가져온 게 배열 안에 있는 데이터가 어마무시한 거야. 어마어마한 애가 들어와 있는 거를 이렇게 따다가 별도의 변수에다 넣고 처리하겠다 이겁니다. 네. 그런 경우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기존 방식은 무엇? 각각 그죠? 각 변수의 각 배열 값을 할당하는 것. 이게 바로 기존 방식이 되는 거죠. 기존 방식. 네, 그러면 새로운 방식은 무엇이 있느냐?
아, 이거 출력 한번 해봐야겠네. 네. 이런 방식 각 배열 변수 할당 해서 여기다 그냥 콤만 찍어볼게. 네. curve 1, curve 2, curve 3 이렇게 그냥 curve 1, curve 2, curve 3를 그냥 찍어보세요. 나오겠지, 당연히. 나오죠? 기존 방식을 할당해가지고 예, 따로따로 이건 배열이 아니에요. 예, 따로 한 데이터 안에 하나씩 들어간 거죠. 현대 삼성 LG랑 그렇게 들어갔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거를 자 새로운 방식 구조화 방식으로 쉽게 처리 이겁니다. 구조화 방식으로 쉽게 처리. 그래서 이렇게 또 한번 해볼까요? 네, 홈이라는 데다가 홈 집에 있는 물건들을 한번 써볼까요? 의자, TV, 노트북. 의자, TV, 노트북이 여기 들어갈 때가 세 개. 그럼 이제 똑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변수를 선언할게요. 변수를 선언해서 넣는 거예요. 방 여기다가 자 이렇게 이렇게 해볼게요. 떼가로 케어 맞나? 맞아? 하다 보면서도 틀린 것 같아. 체어 이상한데? TV 아니야? 뭐지? CHA IR이에요? 아 틀렸구만. chair 그다음에 노트북 네, 이런 특이한 이름의 변수를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할당을 하는 여기에는 홈이라는 애를 할당을 결과적으로 구조화 방식으로 어쩌죠 로그에다가 출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조화 방식으로 배열값 변수 할당 그러고 나서 콤마 share TV 노트북 네 이게 바로 구조화 방식이에요. 의자 TV 노트북이 쫙 나오죠? 네 각각이 지금 할당이 된 거예요. 네 각각에 아 이렇게 선언과 함께 묶어가지고 그 여기가 배열처럼 쓰네, 그지? 그래서 이걸 구조화 방식이라고 해요. 요 안에 있는 값하고 매칭을 시켜가지고 집어넣는. 그리고 모듈 문법은 우리가 한 거니까 지나가고 이거든요. 모듈을 별도로 했지 우리가 JS 모듈 03 JS 모듈 03 JS 모듈에서 한번 했고요. 한번 지나가고 3학년 선자 뭐 너무 잘 알고 있죠. 네. 3학년 선자는 JS 2-1에서 기본 문법편에서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8번 스프레드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스프레드 연산. 스프레드 연산자는요. 점을 3개 찍어요. 말줄임표가 아니라 점을 3개 찍어요. 땡, 땡, 땡 이렇게 3번 쳐요. 점 3개로 표시하고 배열 객체의 순서를 여기에다가 맞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하는 거냐면요. 뭘 하는지는 여기다 써볼게요. 기존 배열, 기존 배열이나, 그죠? 배열이나 객체, 객체 전체나 일부를 배열이나 객체로 빠르게 복사합니다.
빠르게 복사. 빠르게 복사해준다. 어떻게 복사해주냐. 이런 거예요. 변수가 하나 있는데, 숫자 데이터를 넣어볼게요. number one, number one 해가지고 여기다가 배열 데이터를 넣어볼게요. 3, 25, 아무 숫자나 넣어볼게요. 이렇게 대충 데이터 넣으세요. 네, 아무 데나 하나 넣고요. 그 다음 두 자릿수로만 넣어보세요. 그 다음에 세 자릿수 넣어볼게요. const number two. 여기에다가는 세 자릿수. 111, 444, 777, 999. 뭐 이런 식으로 넣으세요. 위의 두 배열을 한 배열로 만들어준다.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얘를 갖다가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add add number add number라고 하고요. 위에 있는 거를 대괄호로 해가지고 number one 하고 number two라는 배열을 이렇게 만들면 뭐 어떻게 돼요? 이거 찍어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배열 안에 배열이에요? 배열 합치기 시도. 배열 합치기 시도를 딱 하고 add number 써보세요. add number. 이거랑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나와? 어레이가 또 어레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레이가 또 어레이를 가지고 있잖아. 다 차원 배열이 되는 거죠? 네, 1번에 1번, 1번에 2번, 2번에 1번, 뭐 이렇게 0번에 1번, 0번, 1번에 0번, 1번에 1번. 이거 이 밑에 또 들어가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나 이렇게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왔어? 이만한 데이터를 가지고 100개 데이터 가져오고 200개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얘를 합쳐서 한꺼번에 돌리고 싶어. 네, 따로따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이게. 땡땡땡이. 자, 그러면 이제 좀 다르게 나왔다는 걸 지금 좀 전에 확인해 봤고요. 오케이. 배열 합치기 시도. 그러면 스프레드 연산자로 합치기입니다. const add number 2. 번호만 더 붙일게요, 뒤에다가. 네. add number 2. 그러면 이렇게 해요. 대괄호. 땡, 땡, 땡. 넘버 원. 컴마. 땡, 땡, 땡. 넘버 2. 이렇게 해가지고 콘솔에다가 찍는 거지. 스프레드 연산자로 배열 합치기 해서 add number 2. 얘를 찍어보세요. 그러면 뭐가 다르게 나옵니까? 우리가 그거를 알면 이렇게 합칠 거예요. 이거 정말 쓸 때가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그 우리 저거 했잖아. 그 저기 제이슨 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던져줬어요. 하나 던져주고 또 하나 또 따로따로 던져준 파일이 있다고 봅시다. 세 개 파일이. 그걸 가지고 합쳐서 한꺼번에 돌려야 될 경우가 있거든. 그럴 땐 이렇게 하나의 배열로 만들어가지고 돌리면은 그냥 손쉽게 쫙 돌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쓰기에 굉장히 편리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랑 다르다. 얘는 그냥 배열이 두 개가 어차피 따로 있는데 배열이 또 들어간 거고 얘는 그냥 진짜 원 배열 자체가 이렇게 구성을 아예 합쳐서 가져간다. 스프레드 땡땡땡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열 합치고 싶다 땡땡땡 내가 맨날 이렇게 종소리 세 번 내거든요. 땡땡 스프레드 그리고 객체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카하고 지금 객체의 두 가지 정보를 제가 좀 드려볼게요. 아니야, 여기다 써볼게요. 객체는
안 되나? 객체도 해볼게요. 객체. 콘스트? 네, 객체도 만들어 볼게요. 콘스트 카. 자동차들. 제가, 중가로. 예를 들어서, 브랜드라는 거에다가 현대차구만. 근데, 그리고 모델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모델은 그랜다이저. 진짜 그랜다이저라고 부르죠? 네. 그리고 컬러는 자동차 색은 검정색. 이런 게 있다고 봅시다. 그때 콤마를 해도 괜찮아요. 요즘은 기본 문법이 그때 콤마를 하고 끝내도 아주 옛날엔 에러 났었는데 정말 에러 안 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객체. 그리고 객체 하나 더 만들어야지. const. 이번에도 간단한 객체를 하나 더 만들어 봅니다. new car, new car, new cars. 네, 새로운 차들은 추가로 객체죠? 네. 타입은 뭐 선루프가 들어간 거는 뭐 옵션에 선루프를 여기다 쓴다고 합시다. 선루프. 그리고 year 연식이 있죠? year는 2023년형이면 2023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컬러라는 애를 새롭게 써볼게요. 검정색이 아니라 흰색 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시다. 네, 그래서 요 데이터를 객체를 이번엔 합쳐봐요. 객체 합치기. 여기 뭐 세미콜론 하셔도 되고. 네. 객체 합치기 뭘로 합칩니까? 스프레드 연산자로. 객체 합치기. 동치 시간 다 됐네. 빨리 합칠게요. First, my new car. 안 돼. My new cars. 새로 my new cars. 추가로 땡땡땡 cars. 콤마 땡땡땡 new cars.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쓰셔야 돼요. my new car는 지금 이거예요. my new car는. 이렇게 해놓고 찍는 거야. 찍어만 보면 돼. 그래서 콘솔에다 찍어보세요. 콘솔.log.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로운 자동차 정보가 업데이트돼서 합쳐져가지고 들어온다. My new car. 그런데 이제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색깔이 어떻게 됐어요? 자동차 색. 색깔이 나중에 있는 게 덮어 써버려요. 같은 게 있으면. 네. 그래서 그것만 잘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같은 속성은 나중 것이 덮었음.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네. 같은 항목이면 똑같은 거기 때문에 덮어쓸 수밖에 없어요. 네, 값을. 네, 그래서 이렇게 유커스 결과는 합쳐졌고 같은 속성은 하나만 나중 값으로 대체돼요. 같은 속성은 나중 값으로 대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되게 주요하게 사용되는 애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고 저희가 아직 맨 1번 안 한 거, 1번에 클래스를 아직 안 했어요. 네. 여기까지 많이 쓰는 에코마스크립트 6, 네, 주요한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기본적인 사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클래스 문법을 아느냐? 클래스를 쓰긴 쓰거든요. 그래서 클래스를 쓸 수도 있어요. 생성자 함수를 쓸 수도 있어요. 옵션이. 근데 생성자 함수를 더 쓸 거를 더 권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클래스 또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생성자 함수 문법을 좀 먼저 알고요. 근데 생성자 함수 할 때 또 객체 템플릿이거든요. 객체 템플릿이야. 객체 만드는 애, 만들어주는 애. 생성자 함수. 근데 거기에서 또 디스 어쩌고 디스 어쩌고 디스 키워드 막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디스 개념 알고 우리가 지금 디스 하면은 별로 뭐 어디서 쓴 게 생각나요? 뭐나 자신 디스 해가지고 뭐 이벤트 걸었을 때 나 자신 뭐 이 정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객체 안에서 디스의 의미 그리고 화살표 함수가 등장한 것이 왜 등장했는지 뭐 이런 의미를 좀 알고 그 다음에 그거를 사용하는 생성자 함수를 좀 알고 그 다음에 클래스를 알고 그리고 여기 와서 네. 근데 이제 클래스는 좀 나중에 하더라도 요거는 지금 바로 안 쓰고 제가 생성자 함수 쓸 거거든. 그러니까 생성자 함수 모르고 쓰면 안 되니까 생성자 함수를 하고 여기로 다시 넘어올 거예요. 그래서 에크마스크립트 6가 맞지? 자, 그래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에크마스크립트 6 문법 체크를 일단적으로 여기서 먼저 사전 체크를 한 거고요.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하기 위해서 생성자 함수를 또 먼저 가보게 됩니다. 자, 그럼 생성자 함수로 넘어가서 다시 이제 해볼게요.